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APR입니다. 오늘 주가 0.8%또 양봉입니다. 고가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지는 못했죠. 앞권에 183,300원이었는데 오늘 182,700원. 500원 차이긴 합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실적은 6일날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달 6일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. 오늘 공시를 했고요. 역시나 주요 내용은 이제 2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. 뭐 한국어랑 영어, 뭐 순차 통역도 실시된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APR도 실적에 대해서 뭐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겠죠. 준비도 이것저것 하는 모습이고 아마존에서 결과물이 엄청 또 좋았기 때문에 제가 전날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린 건 어쨌든 이번 아마존 그 행사에서의 매출은 3분기 매출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2분기에는 과연 APR이 1조 그 매출 클럽에, 그러니까 1조 클럽에 들어갈 것인가? 그거였는데 지금 구도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좀 들어갈 것 같죠.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. 1분기, 2분기 지금 상반기가 이미 5,600억 정도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, 4분기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번에 이제 아마존 행사에서 보여준 결과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. 이 메디큐브가 아마존 안에서 광고를 막 이제 유료 광고 이런 게 있거든요. 당연하게. 근데 유료 광고에 대한 지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인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. 그리고 1위를 했던 그 카테고리들을 보면 2등이랑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납니다. 점유율만 따지면은.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반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포커스를 뒀던 오프라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. 기존에는 온라인 매출을 통해서 주로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공략이 가속화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미국 안에는 뭐 울터뷰티 매장, 리테일러 매장이죠. 우리나라 이제 올리브영 같은. 네, 그 다음에 뭐 세포라.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메디큐브가 워낙 또 잘 나가고 점유율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.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. 이게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굳이 직거래와 같은 그런 방법을 기업 입장에서 트라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. 어차피 거기서 거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. 이렇게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그 행사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최대한으로 마진을 가져가려고 하겠죠. 오프라인 매장들도. 그렇기 때문에 APR한테 지금 직거래 방식을 좀 제시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관세 이슈는 제가 최근에는 코멘트를 많이 안 드렸지만 이제 4월이랑 5월 달에 관세에 대한 코멘트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.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나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. 왜냐하면 이 관세는 어쨌든 간에 퍼센테이지로 붙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제품 가격 자체가 높지 않으면은 관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요. 그리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기존에 이제 APR, 메디큐브 이런 것들이 경쟁했던 그 상품군들을 보면은 뭐 뷰티는 이제 과거에 유럽 쪽이 또 유명했으니까 가격 차이가 관세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붙는다라고 해도요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이번에 이제 관세가 붙을 수도 있다, 관세가 올라갈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미국인이 뭐 유럽인 이런 데서 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뭐 사재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APR은 가성비로 따졌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화장품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화장품 쪽에는 너무 깊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이건 제가 이제 이전에 워낙 이야기 많이 드렸어서 제가 최근에 코멘트를 안 드렸던 거고, 2분기 컨센은 괜찮습니다. 영업이익은 600억, 660억 이 정도가 좀 추정이 되고 있고, 1분기에 546억이었거든요. 네, 매출이 2,600억이었고, 이번에는 매출이 최대한 좀 3,000억 근처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, 충분히 무난한 2분기 실적이 될 것 같고요. 1분기 비수기였다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, 관세로 인해 영향도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3분기 딱 들어오자마자 행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계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 만큼 APR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가 뭐 단기간에 크게 키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.
지금 화장품도 이제는 종목별로 주가 움직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대장주는 이전부터 APR이었고 또 실적 어떤 그 상장이나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도 APR이 압도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APR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줘도 못 따라가는 화장품 종목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누구는 밑으로 방향을 꺾고 누구는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시장 안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 주가를 올리고 쉬어가고 밑으로 착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. 하지만 APR은 뭐 크게 아직까지는 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. 수급은 지금 개인 매수가 이거래일 동안 양매도와 함께 동반이 됐는데 오늘도 사모펀드 쪽의 매도 비중이 조금 높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외국인 기관들한테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오늘은 사모펀드 나홀로 좀 매도를 했다. 주가가 뭐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지션을 전환을 해줘야 가격 라인을 뚫을 때 기관이랑 이제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 캔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강한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.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는 18만원 위에 올라가서 지금 종가가 안착이 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. 그래서 18만원 위에 내일 주가가 좀 안착을 해주면 지금 실적 발표까지 다음 달 6일이기 때문에 이제 딱 2주 정도 남아 있거든요.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뭐 20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에 대한 기대감은 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APR의 그 성장을 다른 화장품주들이랑 1대1로 비교를 하고 차트도 이 화장품주는 꺾이네.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앞뒤가 저는 바뀐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APR을 보고 다른 화장품주가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지금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임계치에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. 다른 종목이 빠지니까 APR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. 요거는 좀 반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2분기는 이미 뭐 충분히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아직 하진 않았지만 결국 3분기에다가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.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누르시면은 쉽게 또 입장 가능합니다. 오늘 뭐 시장이야 조용했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. 지금은 누가 봐도 강세장 안에서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저희가 그런 내용들 위주로 또 정말 열심히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어렵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기사 보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위주로 참고하시면 대응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